그 북한과 접경한 위험한 나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매운 음식과 이상한 문화밖에 없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라고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고 있었죠. 저런 곳에 가느니 차라리 학교에 남겠어요. 내가 격렬히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것이 최악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여행이 내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또 다른 시카고의 흐린 아침이었죠. 팔을 쭉 펴며 제 방을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벽에는 미국과 유럽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역사책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학교 가방은 문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제자리에 있었죠.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에요. 시카고 교외의 중산층 주택가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랍니다. 아버지는 지역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과 미국 교육 제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결국 미국 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늘 믿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서 나와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갈색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지만 재빨리 빗으로 정리했죠. 초록색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진지한 얼굴을 가졌다고 말하곤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또래 아이들처럼 농담을 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글로벌 이슈 수업 레포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제출한 아시아의 정치적 긴장에 관한 보고서였죠. 저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불안정한 나라라고 적었어요. 선생님은 제 분석이 깊이 있고 통찰력 있다며 어르주셨죠. 그 성적은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어제 저녁 누주에서 보여준 내용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보도였는데 북한과의 긴장 관계와 군사적 충돌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 지대가 보이고 있었고 앵커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런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 저는 당시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에 관광을 가고 싶어 할까? 인터넷에서 본 한국 음식 사진들도 생각났어요. 너무 붉고 매워 보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유튜브에서 본 한국 음식 도전 영상에서는 미국인들이 첫 입을 먹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물을 들이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을 거야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 입맛은 매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또 제 친구 제시카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버액팅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저는 그녀에게 자주 말했죠. 미국 드라마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잖아. 제시카는 한국 연예인 포스터로 방을 도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다 똑같아 보였어요. 플라스틱 인형처럼 인위적인 외모를 가진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아침 신문을 읽으시는 동안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드셨어요. 에밀리, 오늘 학교 여행 발표 소식이 기대되니? 올해는 어딘가 재미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유럽 어딘가였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이 풍부한 곳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런 곳이 교육적 가치가 있지. 문명의 진정한 발상지들이니까. 작년에 선배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갔다 왔어요. 저는 부러움과 기대감을 섞어 말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에펠탑도 올라갔대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정말 멋졌었어요. 어머니가 커피를 더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디든 네가 안전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구나.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음식은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지난주 사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셨는데 한국은 분단된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북한의 위협에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선생님은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자살률도 매우 높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삶의 질이 낮은 곳인지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이미 여행 목적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제 단짝 레이첼이 신이 나서 말하고 있었죠. 작년에는 카리브해 크루즈였으니까 올해는 유럽일 거라고 생각해. 내 사촌은 작년에 파리와 로마로 수학여행 갔다고 자랑하더라. 저는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희망에 차서 동의했어요. 유럽이면 정말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을 텐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는 상상 좀 해봐. 나는 영국에 가고 싶어. 옆자리에 앉은 브랜든이 말했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 투어를 해보고 싶거든. 어디든 좋아. 인스타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을 수만 있다면. 레이첼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실이 시끌벅적한 가운데 저는 머릿속으로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쇼핑하고 로마에서 젤라토를 먹고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을 보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 곳이라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친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잖아요. 그때 월터스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의 얼굴에는 흥분된 표정이 있었죠. 교실이 서서히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학교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는 아시아로 갑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 매운 음식과 이상한 문화밖에 없는 곳? 도대체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할까요? 교실에 웅성거림이 가득 찼어요. 일부 학생들, 특히 K-팝 팬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윌슨 선생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한국은 역동적인 기술 강국으로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들의 본거지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최고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월터스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홈스테이라고요? 낯선 한국 가정에서 지내야 한다고요? 이건 최악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음식을 먹을 수 없을 테고 언어도 전혀 모르고 그들의 생활 방식도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수천 개나 있는데 하필 한국이라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레이첼은 저와 달리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이거 정말 신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너 미쳤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곳은 위험해.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곳이라고. 오, 그건 너무 과장된 생각이야. 레이첼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 사촌이 작년에 한국에 여행 갔었는데 정말 안전하고 현대적이라고 했어. 그리고 한국 음식? 너무 매워서 아무도 먹을 수 없을 거야? 저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교실을 나오면서 더 많은 불평이 들려왔어요. 북한과 너무 가까운 곳인데 안전할까? 한 남학생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맞아, 내 아빠는 항상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셔.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음식은 너무 맵고 이상해서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할 거야. 우리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각났어요. 거기 사람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할 테니 의사소통도 힘들 거야.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답답해할 거라고. 몇몇 아이들이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은 발전되지 않은 곳이었고 미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였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은 첫 번째 기사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살아가는 서울 시민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사는 한국의 스트레스 높은 교육 시스템과 청소년 자살률에 관한 것이었죠. 이런 기사들은 제 우려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봐, 저는 레이첼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이곳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레이첼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왜 항상 부정적인 뉴스만 찾는 거야? 좋은 면도 있을 텐데. 어떤 좋은 면? K-팝? 그건 그냥 플라스틱 수술한 인형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잖아. 저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부모님께 여행 발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한국? 난 항상 그곳이 불안정한 지역이라고 가르쳐왔는데 학교에서 정말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냐? 네,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 생각이 확인될 때 느끼는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며 말했어요. 유럽의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길 바랐는데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긴 할까? 너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잖니?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든 음식이 빨갛고 맵다고 들었어요. 아마 일주일 내내 굶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 생활 방식도 너무 다를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거나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에 적응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불편할 거라고요.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문의해봐야겠구나.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아니면 너만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저는 실망하며 말했어요. 이건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준비해야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미국 스낵을 많이 챙겨줄게.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부정적인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음식 문제, 안전 우려 등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왜 하필 한국이야?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더 좋은 곳이 많은데. 여행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국 과자와 간식을 가득 넣었고 제 최애 햄버거 체인점이 한국에 있는지 검색하고 있었죠. 번역 앱도 다운로드했어요. 만약 제가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냥 학교 여행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진짜 세계로 돌아올 거야. 내 세계로. 제 깔끔하게 정돈된 아메리칸 라이프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곧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끝없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14시간 동안 저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집에서 가져온 미국 역사책을 넘기고 있었죠. 잠을 자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제 배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으로 뭉치고 있었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나머지 반 친구들을 따라 발을 질질 끌고 있었어요. 작고 낡은 공항, 혼란스러운 표지판, 무질서한 군중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제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공항은 정말 거대했어요. 천장은 우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창문으로 햇빛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해 보였어요. 바닥은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봇 안내원들이 여러 언어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밝은 디지털 화면들이 곳곳에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눈을 세게 깜빡이고 있었죠. 우리 반은 월터스 선생님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짜증난 직원들과 긴 줄 대신 저는 자동기계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스캐너에 여권을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화면에 손가락을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질문도 기다림도 문제도 없었죠. 사회 수업에서 제 옆자리에 앉는 물결 모양, 금발 머리를 가진 레이첼이 제 옆에서 흥분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은 주변을 둘러보며 반짝이고 있었죠. 와우, 이거 정말 굉장해 에밀리. 나는 이곳이 낙후되었을 줄 알았는데 이건 JFK 공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야.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북한으로부터의 위험 징후는 어디 있을까요? 이곳의 모든 것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편안한 좌석과 에어컨이 있는 큰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죠.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자동차들은 질서 있는 줄로 움직이고 있었죠. 흥미로운 모양의 높은 건물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어요. 몇몇 건물은 지붕에 정원이 있었고 다른 건물들은 벽이 다채로운 패턴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으로 덮여 있었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저는 곡선 지붕과 채색된 디자인이 있는 오래된 사원들을 흘끗 보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어느 것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죠. 제 첫 번째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어요. 우리 그룹은 경복궁이라는 서울 중심에 있는 고대 왕궁을 방문했어요. 건물들은 넓고 곡선진 지붕 아래 다채로운 채색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석상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것을 둘러싸고 정성스레 가꾼 정원이 있었어요. 이제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의상을 입어볼 거예요. 우리 가이드가 발표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다채로운 옷들이 걸려있는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친절한 얼굴의 여성이 저에게 파란색 상의 저고리라고 불리느나 분홍색 치마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소매는 넓었고 천은 가볍지만 튼튼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었을 때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색상이 제 피부에 밝게 비추고 있었죠. 옷의 선은 단순하지만 우아했어요. 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천천히 돌고 있었죠. 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곳, 이 역사와 연결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그냥 오래된 옷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워.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몇몇 건물들은 움직이는 이미지로 전체 측면이 밝혀져 있었어요. 아래 거리는 밤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제가 걱정했던 위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전화에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왔어요. 어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후진적이니? 저는 네라고 치기 시작했지만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단어를 지우고 대신 이렇게 썼죠.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공항은 정말 현대적이에요. 저는 제 예상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에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저 스스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여전히 어제 일에 대해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죠. 제 일부는 제가 본 것이 단지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했어요. 화려한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들은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꾸며진 것뿐이라고요. 진짜 한국은 달라야만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오늘 일정에 대해 흥분해서 떠드는 가운데 저는 시리얼을 천천히 저어 먹고 있었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위로 높이 올라와 궁궐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 제 의도보다 더 날카롭게 나온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 백악관이나 자유의 종이 훨씬 더 의미 있잖아. 레이첼은 제 어조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믿는 것을 고수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은 서울의 최고 고등학교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버스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고 단순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죠. 대신 학교는 현대적인 건축 양식의 큰 건물이었어요. 깨끗한 유리창이 아침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입구 근처의 큰 디지털 화면에는 공지사항과 학생들의 사진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곳은 서울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한국인 가이드인 박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학생들은 과학과 수학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유리 케이스로 줄지어 있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국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증서들이 있었죠.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박람회, 로보틱스 챌린지. 이 상을 받은 한국 학생들의 이름이 빛나는 명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최고 성과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도 몇몇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본 것이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교실 앞에 서서 고등학교보다는 대학 수준으로 보이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그들은 완벽한 영어로 자신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논의하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죠. 여행 세 번째 날은 호텔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를 타고 내려가는 물방울들을 보고 있었는데 각각 다른 경로를 택하고 있었죠. 어쩐지 그들은 제 마음속을 달리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표에는 광장시장 방문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뉴욕의 첼시마켓이나 시카고의 네이비, 피어 같은 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서 뭘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관광객들에게 비싼 기념품을 파는 혼잡한 가판대들이요. 저는 감동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버스는 번화한 거리에 멈췄어요. 비는 그쳤지만 인도는 여전히 물기로 반짝이고 있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다양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상한 향신료, 요리 중인 음식,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달콤한 향기 같은 것들이었죠. 한가판대에서 은발과 주름진 손을 가진 노인 여성이 밝은 빨간 소스가 든 냄비를 젓고 있었어요. 작은 하얀 떡이 소스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녀는 올려다보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눈은 미소를 지으며 주름져 있었죠. 떡볶이를 맛보고 나서 저는 시장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들은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듯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들떠 있었죠. 예전 제 감정들은 이제 제가 다 자라버린 옷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한지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낮은 테이블 주변의 방석에 앉았어요. 바닥은 제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들과 교훈이 저와 함께 남을 것을 알고 있었죠. 시카고를 향해 날아가면서 저는 더 이상 진짜 세계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진짜 세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멋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셨는데 제 여행에 대해 들으시려고 열심히였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후진적이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 대답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을 알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지 그 나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움을 볼 수 있었지만 호기심도 함께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편견을 넘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